다육이를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거리대에다 물이 필요한 다육이 비를 좀 맞췄어요. 많이는 아니고요. 많이는 아니고 조금 맞췄는데 새벽에 또 영하로 내려간다 그래가지고 비 맞는 다육이들, 그 다음에 하우스에 있는 다육이들 들이면서 이 블루드래곤을 또 엎었어요. 제가 이 블루드래곤이 저랑 뭐가 안 맞나 봐요. 제가 계속 이렇게 얘를 순환을, 혹사를 시키네요. 참, 이것도 들이다가 화분을 홀랑 엎어갖고 흙이 다 쏟아졌어요. 다시 심어줘야 돼요. 아이 참, 자꾸 이렇게 되네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다부댁은 3월달에 뭐 할 거예요? 라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사실은 제가 지난 3월달까지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뭘 해야 될지. 근데 이제 다육이가 좀 많아지고 뭐가 필요할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제가 이거 지금 뿌려주고 있는 이 분무기 안에는 그게 있어요. 그 알코올, 소독용 알코올 희석한 물이 있는데, 제가 소독용 알코올을 이렇게 사용한다고 했더니 전혀 희석하지 않고 그냥 쓰고 계신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제가 그래서 놀랐습니다. 그런데도 다육이한테 약해가 없었다는 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엎어먹은 블루드래곤은 제가 다시 좀 흙을 채워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에는 뭘 해야 돼요? 뭘 할 건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다육이를 막 7년, 8년씩 키웠던 게 아니기 때문에 월별, 계절별 이런 행사에 사실 딱히 크게 그렇게 관심이 없이 그냥 막 주어지는 대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육이를 키워왔던 것이 사실인데, 이제는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우선 저는 3월 달에는요, 햇빛 적응을 시키는 게 가장 큰 목표예요. 왜냐면 곧 노숙을 시작을 할 건데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킵장에 계시는 분들은 아니 노숙을 왜 시켜? 노숙을 왜 시켜? 봄이 되면 다육이는 자연스럽게 예뻐지는데 뭘 그렇게 서둘러서 자꾸 그렇게 노숙을 시키려고 해. 그런 분이 계십니다. 진짜로 저는 사계절 중에 가장 다육이가 예쁜 때는 저는 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가을과 겨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다육이는 봄에 가장 예뻤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다육이가 예뻐지는 계절이 저는 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일조량입니다. 햇빛이 충분해야 다육이가 예뻐지는 거지, 봄만 됐다고 다육이가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뭐 그냥 예뻐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킵장이 아닌 곳에서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봄이 가장 설레이는 이유가 노숙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햇볕, 일조량이 늘어난다는 거, 그거에 따라서 다육이가 예뻐진다는 것에 대한 설레임 때문에 봄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월 달에 저는 3월부터는 이제 영상에 낮이 항상 영상이 되기 때문에 3월에는요, 거리대에 낮에 출근할 때 거리대에 내놓고 밤에 들이기를 3월 둘째 주까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완전 밤에도 그냥 거리대에 내놓는 기준을 언제로 할 거냐면, 저는 밤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는 24시간 영상의 기온이 유지되는 때를 기준으로 해서 저는 노숙을 시작을 할 건데, 그게 아마 3월 셋째 주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2020년 일기예보, 그 다음에 온도, 그러니까 그날그날의 그 날씨를 제가 예상을 하면서 지금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낮 기온이 영상이기 때문에 낮에는 거리대에 내놓고 밤에는 들여서 거리대에 노숙을 하고 또는 햇볕 적응을 시키는 그런 훈련을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실내에만 있거나 특히 웃자란 다육이들, 이렇게 녹빛이 많이 올라오거나 웃자란 다육이들한테는 화상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화상 훈련 시켜야 되고, 그런 다육이들은요 차광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키핑장에서 그 하우스 안에서도 화상을 입어요. 웃자란 다육이들은. 그래서 저는 우선은 거리대에 노숙을 하는 순서는 묵둥이 위주로 할 거고요. 묵둥이 위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분갈이를 하지 않은 다육이 위주로 노숙을 먼저 시작하고, 상대적으로 추위에 강한 다육이 위주로 노숙을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라울, 염자, 당인, 호비당인, 그 다음에 홍매화도 사실 조금 위험해요. 그러니까 노숙하면 안 되겠죠. 낮에는 내놓고 밤에는 다시 들여와야 돼요. 자, 그런 다육이들은 노숙할 때 조심하셔야 되고, 가장 마지막에 노숙하러 나가야 될 다육이들은 추위에 약한 다육이들 마지막으로 노숙 내보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저는 햇볕 적응하고 그 다음에 노숙 훈련시키는 거를 3월 달에는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본격적으로. 그 다음에 여전히 3월에는 분갈이를 해도 괜찮은 계절입니다. 분갈이를 어떤 시기를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분갈이는요, 제가 새로운 다육이를 사가지고 왔을 때 그 다육이 분갈이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육이를 구매하는 시기가 항상 봄, 가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키워왔던 다육이의 분갈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분갈이 문제는, 자, 농장은 사시사철 분갈이 합니다. 농장은 사시사철 분갈이 하고 필요할 때마다 분갈이 하지만 요렇게 키워왔던 다육이, 이런 내가 데리고 있었던 다육이를 분갈이를 언제 할 거냐. 얘도 지금 키운 지 1년 됐거든요. 1년 됐기 때문에 제가 1년 된 다육이들은 분갈이를 하지 않아요. 보통 그냥 2년 이상 됐을 때 분갈이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런 그 1년 된 다육이들 분갈이 하지 않지만 2년 이상 된 다육이, 키우고 있던 다육이의 분갈이 시기를 어떻게 할 거냐는 봄, 가을로 이제 하라고 하잖아요. 저는 가을 분갈이를 더 선호하지만 그래도 분갈이가 필요한 다육이, 성장을 얘가 안 하고 있다던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자구를 안 내주고 있다거나 그랬을 때 이제 분갈이를 하는 시점을 3월 달도 괜찮아요. 3월 달에 분갈이 하시면요, 우리가 4, 5, 6, 자, 6월 중순부터 장마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 뿌리가 화분 안에 안착을 시켜갖고 건강하게 물 반응을 하게 해주면 되기 때문에 3월까지는 여전히 키웠던 2년 이상 된 묵둥이 다육이들 분갈이 시기를 3월 초에 3월 달에 진행하셔도 됩니다. 얘가 1년 됐어. 그래서 분갈이 하고 싶지 않고 2년 됐는데도 분갈이를 왠지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대안으로 해줄 게 이제 어떤 걸 하시면 되냐면, 영양제를 준다거나 아니면 좀 복토를 좀 그 영양가 있는 우리 그 왜 지렁이 분변토라던가 그런 흙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복토를 해서 얘를 좀 이렇게 영양을 성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영양을 좀 더 제공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영양제를 이제 줄 것인지, 분갈이를 할 것인지, 뭐 복토를 그냥 해서 그냥 하고 말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어떤 그런 이벤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다육이한테는 영양제가 전혀 필요 없다고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육이를 시작했습니다. 물 주는 것도 웃자랄까봐 덜덜덜덜 떨면서 주는데, 영양제를 준다는 게 너무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여태까지 키우면서 따로 영양제를 챙겨주지 않았었는데, 이제 한 2년 차 넘어가고 이제 3년 차 되면서부터 제가 영양제를 슬슬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양제라고 하면 돈을 주고 구입하는 이런 영양제만 생각을 하시지만, 이런 영양제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여러분도 이미 집에서 영양제 사용하고 계십니다. 어떤 거? 천연 영양제를 이미 쓰고 계셨어요. 어떤 거? 계란, 물론 효과는 없을 수 있어요. 효과는 없을 수 있지만 요런 계란 껍데기 식초물에 우려가지고 그러고 뿌려주시잖아요. 그거 왜 주시나요? 칼슘 보충 때문에 그걸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또 뭐 해주시나요? 쌀뜨물 주잖아요. 그 쌀뜨물 뭐 있나요? 영양제, 영양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쌀뜨물 줍니다. 또 뭐 주시나요? 과일 우린물 주고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이미 천연 영양제를 여러분께서 이미 쓰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이런 영양제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뭐 많이 쓰시냐면 EM용액 많이 씁니다. 저는 이거 아예 구입을 했는데 여러분 동사무소에서 EM은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 주고 안 사셔도 돼요. 저는 몰라갖고 이걸 샀는데 EM 원액을 동사무소에서 배급을 해줘요. 배급이라고 하니까 웃기지만 무상 제공합니다. 그러니 지금 그래서 우리 EM도 쓰고 있고요. 또 뭐 쓰고 있나요?
효과는 뭐 미비하다고는 하지만, 자, 여러분 뭐 써요? 이거 목초액이에요. 이 목초액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바로 아주 소량이라 하더라도 영양에 어떤 효과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왜 돈 주고 안 사면, 돈을 들여서 사지 않으면 그거는 괜찮은데, 돈을 들여서 꼭 이런 영양제를 꼭 내가 해줘야 돼? 라고 하는 게 제가 굉장히 그게 많이 불편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쁘게 키울 수 있다면 자꾸 죽으니까, 자꾸 실패하고, 저도 예쁜 색깔 이렇게 내서 키워보고 싶으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생각이 미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구입한 영양제는 사실 요 칼슘제예요. 요 칼슘제를 제가 구입을 해갖고 이제 희석을 시켜서 했는데, 칼슘제는 진짜 봄, 가을에 한 번씩만 주셔야지 너무 자주 주면 오히려 성장에 해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칼슘제를 제가 그동안 지난 가을에 줬어요. 올 봄에도 줄지 어쩔지는 제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영양제에 관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 얘는 액상이에요. 물에 희석해서 쓰는 거고요. 요 상품도 액상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액상이에요. 지금 많이 판매를 많이 했었던 그 다른 그러니까 유튜버나 아니면 농장에서도 많이 판매하고 있는 이제 요런 거 다 액상인데요. 여기 읽어보면은 뭐가 들어있는지 보셔야 돼요. 미생물 배양액, 그 다음에 몰약, 복합, 추출액 40%. 미생물 배양액이라고 하잖아요. 미생물 배양액 60%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여기도 보면은 해조류, 한약 추출물, 나노, 유황, 천연 광물, 미네랄이 있고요. 수용성 붕소가 들어있고, 수용성 아연이 들어가 있습니다. 붕소가 자꾸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붕소가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기 위해서 붕소 성분이 많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흡수를 돕기 위해서 붕소가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제가 칼슘제로 이렇게 수용성 석회 18%, 그 다음에 컴플렉스 칼슘이 들어있고요. 여기는 보통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석회질 비료, 액상 석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칼슘을, 얘는 붕소가 약간 고농도 칼슘 붕소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런 그 영양제 같은 경우에 성분을 보시면 돼요. 저는요, 지금 요 상품을, 요거는 제가 돈을 주고 구입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미생물 배양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미생물 배양액이라고 하면요, 바로 EM이 생각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 혹시 EM 가지고 만든 게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데, 꼭 똑같진 않겠죠. 어쨌건 그러니까 미생물 배양액이 주 성분이 지금 들어가 있는 요 그 액상 영양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고체로 되어 있는 요런 R 형태 고체로 되어 있는 요런 영양제가 있습니다. 자, 뭐 영양제의 종류가 이제 여기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주 성분이 뭔지, 그 다음에 사용법이 어떤지 반드시 구매를 하신 다음에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그 파주대학 도매센터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약은 약해가 덜하지만 이런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이 부작용이 더 크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항상 정해진 용법대로 사용을 하셔야지만 다육이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과유불급은 뭐에서 나오냐면 바로 이 영양제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양제 적당히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천연 우리 영양제 중에 과일 우린물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달걀 껍데기에다가 식초를 넣어갖고 우린물이 있습니다. 저도 그거 해가지고 줬어요. 식초를 넣어서 요 칼슘을 우려낸 이 물을 어떻게 주냐면 분무기에다 넣어서 다육이 얼굴에다가 주고, 그 다음에 여기 화분에다가도 살짝만 줍니다. 식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게 강산성이라서 산성 그 물질이라서 제가 막 이 식물 얼굴에다가 막 진하게 쳐주는 걸 제가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서 만들어 놨는데도 제가 많이 쓰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갈아가지고, 요거 어떻게 했냐면 제가 계란 후라이하고 그 나온 이 달걀 껍데기를 물로 씻은 다음에 에어프라이에다가 말렸습니다. 여러분, 에어프라이에다 말려가지고, 껍데기 같은 경우에 제가 별도로 벗겨내지 않았는데, 요거 저는 커피콩 가는 그 믹서기에다가 제가 요거를 이렇게 갈아갖고, 요거 아주 곱게 갈아가지고 분갈이 할 때 거기에다가 넣어서 쓰는데요. 요 껍데기가요, 커피 까는 그 믹서기에다 갈면 요게 다 안 갈리고 위에 붕붕 떠요. 그때 그냥 살짝 걷어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란 껍데기도 천연 그 영양제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사실 저는 효과는 미비하다고 봅니다.
모든 영양제라든가 뭐 약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흡수가 중요하거든요. 흡수가 중요하지. 이 자체가 뭐 이렇게 껍데기 자체가 칼슘이 있다고 해서 얘를 뭐 흙에다가 올려준다고 해서 얘가 얼마만큼 잘 녹아서 뿌리가 흡수를 하냐? 사실 저는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영양제를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렇게 영양제 사용하는 방법, 영양제 종류, 천연 영양제부터 해가지고 구매하는 영양제에서도 액상 영양제와 이렇게 알로 된 영양제 쓸 것인가 말 것인가는 여러분의 판단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영양제 쓰기 싫다 그러면 분갈이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분갈이도 하기 싫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지렁이 분변토 같이 영양이 약간 있는 그런 흙들을 상면에서 복토를 조금씩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월이 됐을 때 우리 뭐 하면 돼요? 이제 물주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이제 3월 달부터는 마음은 2주에 한 번씩 열심히 줘야 되겠다. 그리고 4월, 5월 돼가지고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열심히 물을 줘야 되겠다. 마음은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베란다에서 물을 쓸 수가 없어서 계속 주방이나 화장실에서 물을 보충해다가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쨌건 3월달은 제가 물을 조금 더 평소보다 더 간격을 좁혀가지고 줘서 성장할 때 성장하라고, 그리고 나서 물 열심히 주고 나서 나중에 물 단수 딱 할 때 그때 좀 버텨보라고.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자, 계획은 그렇습니다. 3월에는 여전히 번식을 할 수 있는 좋은 계절입니다. 번식은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저는 실생이라든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안 하고요. 강제로 하는 게 뭐예요? 일부러 하는 건 적심이 있거든요. 적심 같은 경우에 3월 달에 여전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4월에도 괜찮아요. 4월에도 괜찮고 사실 5월에도 괜찮습니다. 적심으로 하는 번식 여전히 3월 달에도 가능하죠. 계절적으로 3월 달 아주 괜찮죠. 이렇게 제가 3월달, 다부댁은 3월달에 뭐 할 거야?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우리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다부댁은 3월달에 그런 일을 할 거예요. 분갈이도 할 거고요. 저는 3월에 분갈이 다 못하면 4월달에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분갈이 안 하는 다육이는 어떻게 할 건데, 영양제 한번 줘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영양제 준비해놨으니까 한번 써볼까? 이거 한 번도 안 썼어요. 이거 따지도 않았거든요. 따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영양제를 쓰는 시간을 좀 기다려야죠. 봄, 가을로 해야지 뭐 사시사철 아무 때나 막 영양제를 막 이렇게 들이부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봄에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봄에 분갈이 안 하는 화분에 영양제 한번 써볼 거고요. 그 다음 물을 좀 더 자주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리대 나가는 거 훈련할 거예요. 낮에 내놓고 밤에 들여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밖에서 재우는 거는 밤에도 영상으로 올라갈 때, 어떤 다육이만 오래된 다육이, 제가 키우던 오래된 다육이들 위주로 내보낼 거예요.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된 다육이들,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온 신입 다육이들, 그 다음에 추위에 약한 다육이들은 제가 내보내지 않을 겁니다. 나갈 다육이가 별로 없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3월달에 내가 뭘 해야 되지? 뭐 굳이 그렇게 계획 세우실 필요가 있을까요? 날이 따뜻해지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다만 3월에 나 여전히 분갈이 해도 돼? 네, 해도 됩니다. 나 3월에 적심해도 될까? 네, 해도 됩니다. 3월에 영양제를 좀 주고 싶은데 괜찮을까? 네, 괜찮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